짜잔, 마이크지. 짠, 로이로제. 근데 진짜 이런 가수가 어딨어요? 팬키트에 노트하고 펜을 넣는 가수가 어딨어요? 유일무이할 거야. 떨리는데요? 긴장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연필을 깎아서, 그것도 칼로, 연필은 또 칼로 깎아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각사각 ASMR 연필 깎아볼게요. 아무리 패드 같은 게 잘 돼도 이 연필로 종이에 써지는 그게 또 다르니까 확실히. 이게 얼마만에 깎아보는 연필이던가. 이게 또 로이 덕분에, 로이 김님 덕분에 제가 또 연필이란 걸 깎아봅니다. 한때 저도 연필에 꽂혀서 연필을 썼던 적이 있는데, 힘들다. 근데 또 연필 깎기로 들들들들 하거나 돌돌돌돌 하면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쵸? 연필은 내가 깎아야 되는, 칼이 안 드나 봐. 칼이 지금 녹이 조금 슬었지만 괜찮다. 칼은 그래도 쓸린다. 이게 맞아? 어릴 때 할아버지네 살 때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희 아빠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 주말 되면 저희 이거 알죠? 이렇게 무서워. 칼 잠시 내려놓고 연필 깎기에 찝어서 넣은 다음에 돌돌돌돌 하면은 이거 깎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도 주말 되면 연필 가지고 나와, 필통 가지고 나와 이래서 진짜 엄청 예리하게 일주일 쓸 연필을 할아버지네 있을 때는 할아버지가, 아빠랑 살 때는 아빠가 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어. 신문지 깔고 슥슥슥슥 이런 다음에 톡톡톡톡톡톡. 근데 어리니까 저도 너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칼은 위험하니까 못했는데, 그래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멋있게 칼로 연필을 깎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근데 이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나 너무 이렇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 이거 맞아? 어떡해? 이거 뭐 유튜브, 근데 이걸 뭐 어디 보고 배울 것도 없잖아, 그치? 이게, 칼은 항시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거야. 날카로운 거는 위험한 거야. 거의 저 지금 조각을 하는 수준인데요. 아니, 조심성이 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조심성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쳐가지고 더 조심을 하는데, 조심성이 있는 건 좋은 거니까. 굳이. 그러나 조심성은 있으나 몸을 사리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조심성이 많아서 뭔가 위험해 보이거나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누가 봐도 험난해 보이고 보증되지 않은 길이면 다칠 확률, 위험할 확률이 높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겁은 없는 것 같아요. 가보고 다치더라도 다칠 수도 있다. 다쳤을 때는 너무 많이 다치진 말자. 좀 덜 다치자. 이런 마인드로 저는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신기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험을 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넘어지고 얻어터지면서도 그걸 또 금세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른 걸 또 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시간들 제가 생각했던 결과값과 달랐던 결과가 도출됐던 그런,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좋은 쪽이 아니라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던 그거를, 저도 예전에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걸 이루는 과정인 거지,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실패는 아닌 것. 실패라는 거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연필 깎으면 어깨가 이렇게 아파요? 나 어깨가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 그쵸? 맞잖아. 그리고 실패를 누가 정해요? 인생엔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지금 지구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80 몇억 명이던데, 그 80 몇억 명이 하나하나 다 다른 인생이지 정답이 어딨어요. 내가 내가 정한 게, 내 생각이, 내 인생에서는 내 답만이 정답이다. 이게 도깨비에서 나온 대사인데 전 그 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잖아요.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인생 책임질 사람도 나고, 잘 돼서 기쁠 사람도 나지만 헤맬 때 제일 힘든 사람도 나니까, 그런 인생에 대해서 정답을 어디 감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해요? 그리고 어디 감히 다른 사람이 정해 놓은 정답 때문에 왜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쵸? 나 연필 깎다가 이 감성 무엇? 연필이 그렇게 만드나 봐요, 이 연필을.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AI들도 속도도 그렇고, 저 또한 그렇거든요. 업무를 할 때 있어서 거의 예전에 밑에 신입 직원들 한 3-4 명분을 충분히 AI가 커버해 주고, 대신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를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만, 어차피 신입사원들이 가져온 결과값도 마지막 체크는 다 꼼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다르다, 빠르다. 그런데 또 여기서 든 생각은, 물론 제가 하는 게 뭐 힐링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뭐 한국, 뭐 예쁜 한국어, 조용한 한국어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AI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분명 따라오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는 진짜 한 분 한 분 너무 그냥 다 제 친구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짠! 얘기하면서 얘기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 이제 얘를 날카롭게 해 볼게요. 그래서 물론 AI가 따라올 수 있죠. 따라올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AI에게 "오, 좋아." 하겠지만, 그 정말 연결되는 그 사람과 사람의 그 감정과 그 마음, 진심, 진정성은, 물론 그것도 AI가 기술적으로는 따라올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따뜻한, 그런 진짜 감성, 기술이 정말 스마트하게 발전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아날로그 감성이 정말 필요해지는 시대로 오지 않을까. 아마 초반에는 AI가 쫓아오겠죠. AI한테 뒤처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되는 부분은 AI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역설적으로 따뜻한 사람과의 연결과 소통을 또 원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노래하는 목소리와 따뜻한 가사말, 노랫말로 그렇게 마음을 달래주고 한다면 저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저는 친구들한테도 사실 친구들 이야기 듣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고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친구가 무슨 고민을 얘기할 때 고민의 해결책을 준다기보다 다 들은 다음에 '어 그렇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이렇게 느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랬다는 거고, 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그리고 사람이 힘들 때 누가 내 얘기만 진심으로 들어줘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정리가 되거든요. 저는 다정함의 힘과 진심의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예전에는 그 저의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진심이야. 막 이런 거를 이해시키고 싶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나라면 바꿔주고 싶었고 막 이랬는데 그거가 다 부질없는 행동이었고 그들의 자유잖아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근데 그걸 억지로 바꾼다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그냥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차피 저랑은 결이 다른 사람이라 굳이 그 옆에서 나를 막 이해시키려고 하고 나를 막 '난 이런 사람이야.'를 하려고 하면서 내 에너지를 소모하느니 근데 어차피 그렇게 소모해서 '어 그래.' 하고 오해를 풀고 내 옆에 있는다 한들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 차라리 나랑 결이 맞고 지금 내 옆에 있어 주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에너지를 더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는 저랑 좀 결이 다르고 저를 되게 쉽게 판단해서 "너는 이렇잖아." 막 이렇게 하면 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음." 라고 하고 말아요. "너가 보는 나는 그렇구나. 오케이." 약간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의 진짜 찐또배기 내 안에 있는 제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마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까워. 근데 이 생각을 하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고 인생에서 진짜 엄청 큰 일이 보통 평균의 사람들이 겪는 나이보다 더 이르게 너무나도 이르게 겪어서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 자체가 생각하는 게 바뀌었고 스스로를 괴롭히던 생각에서 조금씩 좀 자유를 얻었달까? 그리고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느꼈고 그리고 저는 진짜 인생에 아주 임팩트가 너무나도 센 일을 겪었고 엄청 헤맸고 그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헤맸고 그전에는 완전 아주 망아지처럼 살았고 망아지가 말의 애기예요. 강아지가 개의 애기가 강아지듯이 말의 애기는 망아지예요. 진짜 망아지. 그리고 소의 애기는 송아지.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제일 컨트롤 안 되는 애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컨트롤이 되면 잘 되지만 가장 자유분방 막 나 미쳐 날뛰는 게 망아지인데 저는
망아지 같은 삶을 살았고, 그러다가 임팩트 있는 사건, 굉장한 큰 사건이 인생의 이벤트가 빵빵빵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망아지는 아니지만, 이제 병든 닭 같은, 병에 걸린 닭 같은 시기를 또 지내다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다가, 그 모든 경험들에서 얻은 남들은 실패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저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값진 경험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된 거고. 근데 전 진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 그냥 떠오르면 즉흥적으로 하는 거긴 해서. 그래서 저의 그 필이나 슬립에 나오는 그런, 슬립의 그런 글들도 막, 저는 억지스러운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물론 그런 게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저는 제가 추구하는 저의 방향성은 그게 아니어서. 아무튼 그래서 사실 그거 다 진심이고 저의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라이브에서 하게 되면 외국 분들은 아무래도 번역이,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 그래서 조금 정말 긴 이야기나 길게 전하고 싶은 말들, 그런 마음들은 좀 영상으로 제가 제작을 해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댓글에, 저 댓글 진짜 하나하나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댓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한테 메신저 메시지 보내듯이 편하게 달아주세요. 한글로 달고 싶으시면 달아도 되고, 틀려도 진짜 틀리면서라도, 틀릴지라도 한글로 댓글을 다는 게 엄청 빠르게 늘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 댓글 남기고 싶은데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 진짜? 틀리면 누가 잡아가요? 어? 댓글에 한글을, 심지어 외국인 분이 쓰면서 틀렸다고 누가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그리고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해. 이모티콘 하나도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걸 어느 세월에 뾰족하게 만드나 싶죠? 정신수양이야. 하다 보면 이게 지금은 뭐가 지금 깎여 이런 느낌이겠지만, 제가 말이 많은가 봐요. DJ 같다. 그쵸, 뭔가. 아, 웃겨. 저 혼자 잘 놀죠? 연필 하나 깎으면서 이렇게 잘 놀고. 물론 뭔가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이건 저의 방법이고 저의 속도니까. 지금 뭐 연필 4개 깎는다고 누구 쫓아온 사람 없잖아요. 그쵸?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내 연필을 4시간 들여서 깎는다는데, 맞죠? 이런 마인드. 기세야. 인생 기세. 나의 속도대로. You know what I'm saying? 그래서 저는 약간 단체 생활이나 그런 환경에 저를 두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정해진 속도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정해진 속도, 음, 효율, 효율적인 거? 아, 물론 저가 효율적인 걸 안 하는 건 아닌데, 저 나름의 기준이 있고, 저의 속도대로 가고 있을 때, 이제 만약에 단체 생활이나 이런 데서는 좀 정해진, 어쨌든 암묵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맡은 바 미친 듯이 해요. 내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그러면서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내 방식이 아니고 내 속도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막 그런 거지. 막 몬스타, 막 레드불 막 먹어가면서 막 미친 듯이 가는 거 가다가
퍼지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너무 허무한 거야. 그렇지. 그런 걸 겪고 나서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도 그런 사람이라 생각했고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속도가 뭔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고 생각해 보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게 어딨어.' 뭐 정해진 대로 뭐 몇 살 땐 뭐 하고 뭐 하고 뭐 회사에서는 딱딱딱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성과 빡 막 이런 그러다가 이제 음 요런 건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 제일 많이 주는 건 원인은 나인 거예요. 내가 나를 그런 데다 넣어 놨잖아. 내가 어떤 앤지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가장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은 나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떻게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지 덜 힘들지 이런 거를 제가 저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면서 살아왔어야 됐는데 그거를 1도 못하고 나를 완전 다른 사람으로 완전 내 스스로가 너무너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어찌 보면은 그 큰 사건이 저에게 정말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나침반과 같은 큰 가르침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행복하고 그래요. 행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볼까? 어. 이제 연필 거의 다 깎았어요. 보여요? 나 손에 땀이 났어. 아 이 정도 깎았으니까 나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네. 제가 무서운 거 좀 겁 많다 했잖아요. 칼 쥐었었다고 봐봐. 손에 땀 이 지지스. 그러면 손에 땀 좀 닦고 좀 어깨 좀 펴고 다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